안녕하세요, 스포보드입니다. 지난 1편에서 소개해드린 이영표, 홍명보, 안정환에 이어서 다음 대한민국 레전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전드는 독수리 최용수입니다. 최용수는 94년 연세대를 졸업하고 안양 LG 치타스에 입단했습니다. 입단과 동시에 좋은 활약을 펼치며 신인상을 수상했고 99년 상무 전역 후 다시 안양 LG 치타스로 복귀한 뒤 2000년 팀의 우승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우승과 더불어 득점 2위, 어시스트 1위를 하며 만장일치로 리그 MVP를 따냈죠. 이때 당시 팀 동료였던 이영표에 따르면 무조건 용수한테 공을 보내 가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최용수는 1999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당시 팀 동료 김도근과 함께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았는데 왠지 모르게 이적에 실패했습니다. 그 후 최용수는 2001년 당시 한국 선수 최고 금액인 이적료 3억엔에 J리그 제프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습니다. 이적 첫 해부터 최용수는 득점 2위를 기록해 팀을 역대 최고 순위인 3위에 올려놓으며 J리그 올스타에 선정되었죠. 최용수는 제프 유나이티드에서 3년간 에이스로 군림하며 130경기에 나서 77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도 최용수가 제프 유나이티드에서 레전드 대우를 받는 이유죠. 최용수 하면 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1997년은 최용수 축구 인생의 리즈 시절로 기억되죠. 월드컵 지역 예선 홍콩전,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최종 예선 카자흐스탄전 4골, 우즈베키스탄전 3골, 일본전 2어시스트로 7골 2어시스트를 몰아쳤습니다. 카자흐스탄전에서 그 유명한 광고판 추락 세레머니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활약을 펼친 최용수는 대한민국을 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진출시켰고 당연히 월드컵에서도 맹활약할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월드컵 본선 첫 경기 멕시코전에서 최용수는 벤치를 지키며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건 최용수를 기용하지 않은 차범근 감독과의 불화설로 이어졌죠. 후에 차범근 감독이 해명하기를 황선홍 부상 이후 투톱이 아닌 원톱으로 가야 했는데 원톱으로 최용수를 세우는 것보다 김도훈이 낫다고 판단했다 라고 말하며 불화설을 일축했죠. 이후 네덜란드전과 벨기에전에서 출전했지만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하며 아쉬움만 남겼죠. 최용수는 두 번째 맞이한 월드컵인 2002 한일 월드컵에서도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조별리그 미국전에서 노마크 1m 거리에서 골대 위로 독수리 슛을 날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까였죠. 은퇴 후 거침없는 입담을 보여주는 해설위원으로 활약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최용수는 현재 FC 서울의 감독으로 돌아와 팀 순위를 끌어올리며 감독으로서의 역량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앰버서더 캡틴 박지성입니다. 엄청난 노력파로 알려진 박지성은 사실 유소년 시절 차범근 축구상을 수상할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재능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원 공고에서 주전으로 활약했지만 왜소한 체격 탓에 졸업 후 박지성을 받아주는 K리그 팀과 대학이 없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었죠. 다행히 당시 수원 공고의 감독이었던 이학종의 도움으로 명지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입학이 박지성의 축구 인생을 바꿔놨죠. 박지성이 명지대 축구부 소속으로 울산에서 전지훈련을 할 때 마침 울산으로 전지훈련으로 온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하게 되었고 이때 박지성이 좋은 활약을 펼치며 허정무 감독 눈에 들어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후 각급 대표팀에서 꾸준히 활약한 결과 파격적인 제안을 받고 일본 교토 퍼플 상가로 이적하게 됩니다. 교토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2002 월드컵의 멤버가 된 그는
대회 직전 열린 잉글랜드,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골을 넣으며 주전으로 올라섰고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는 등 대회 내내 주전으로 활약하며 4강 신화의 주역이 되었죠. 월드컵이 끝난 후 2003년 히딩크가 이끄는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한 박지성은 기대와는 달리 잦은 부상으로 부진한 플레이를 거듭하며 홈팬들에게 거센 야유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을 원정 경기에만 출전시키는 등 많은 배려를 해줬고 박지성 본인이 피나는 노력을 하며 팀의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04-05 시즌에는 주전으로 활약하며 아인트호벤의 리그 독주와 챔피언스 리그 4강에 공헌했죠. 특히 4강 2차전 AC밀란과의 경기에서 카프, 스탐, 네스타를 뚫고 골을 터뜨리며 팬들을 열광에 빠뜨렸습니다. 비록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이 시즌에 박지성은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005년 발롱도르 1차 후보 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했었죠. 특히 이때 활약이 퍼거슨 감독 눈에 들어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되었죠. 박지성은 이적 초반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마케팅을 위한 유니폼 파리로 영입했다며 걱정을 많이 했지만 첫 시즌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무난한 적응을 보여줬습니다. 맨유 시절 박지성은 초반에는 공격적인 윙어였지만 무릎 부상 이후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수비형 윙어로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특히 피를로를 완벽하게 마크했던 경기는 지금도 교본으로 삼을 만큼 역사적인 경기가 되었죠. 그렇다고 수비만 잘했던 선수는 당연히 아니고 공격적인 역할도 곧잘 수행했습니다. 특히 아스날, 리버풀, 첼시 등 빅클럽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빅클럽에 강하다는 인식을 갖게 했죠. 박지성은 맨유에서 7년 동안 총 205경기에 나와서 27골, 22도움을 기록했고 4번의 리그 우승과 1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선발 출전한 기록도 갖고 있죠. 박지성은 대한민국의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을 책임지며 대한민국 축구에 헌신했습니다. 박지성이 은퇴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국가대표에서 그의 빈자리가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레전드는 아시아 역사상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수인 차범근입니다. 차범근은 독일 분데스리가 308경기 출장, 98골과 국가대표 최다 득점, 최다 출장, 최연소 센츄리 클럽 가입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레전드 그 자체입니다. 차범근은 독일의 다름슈타트에서 첫 유럽 리그를 시작했지만 당시 복무기간 단축을 조건으로 그를 데려온 공군이 말을 바꾸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군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남은 복무기간을 채운 뒤 차범근은 프랑크푸르트와 계약하며 다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시 독일인들은 차범근을 그저 먼 나라에서 온 동양인으로 생각했고 당연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데뷔전인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하고 그 주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되며 독일인들을 놀라게 했죠. 차범근이 3경기 연속골을 넣었을 때 독일인들은 그를 차붐이라 부르며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유럽 최고 대회인 UEFA컵 결승전에서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창단 후 첫 우승에 기여했고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당시 에버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이 UEFA컵에서 프랑크푸르트에 패한 뒤 우린 차붐을 막을 수 없었다. 해결 불가능한 존재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차범근은 프랑크푸르트에서 79년부터 83년까지 뛰며 138경기 52골을 기록한 뒤 그해 7월 4억의 이적료와 연봉 1억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레버쿠젠으로 이적했습니다. 차범근은 이적과 동시에 당시 리그 하위권이었던 레버쿠젠을 7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85-86 시즌 17골을 넣으며 득점 랭킹 4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또한 88년 레버쿠젠을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UEFA컵 결승 무대에 올려놨는데요. 당시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1차전 0-3으로 대패했던 것이죠. 하지만 2차전 2-0으로 앞선 뒤 차범근이 극적인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레버쿠젠에게 UEFA컵 트로피를 안겨줬습니다. 차범근은 1989년 6월 19일 만 36살의 나이에 은퇴할 때까지
리그에서 총 98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당시 분데스리가 외국인 최다골 기록이었죠. 게다가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은 단 한 골도 없으니 더 대단한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